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강화군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은 약 4년여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도시재생 성공의 키워드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화군을 동서남북으로 휘감고 있는 강화산성. 곳곳에서 보이는 한옥과 고택에서 지역의 오랜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처럼 긴 역사를 품고 있는 강화군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대규모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것도 일반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강화군은 원주민의 거주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지역 주민들은 생활 환경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안 좋았는데 요즘 이렇게 길이 깨끗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제 상부상조 하고선 거리에 쓰레기 문화가 환경 문화가 제일 저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고 도시재생의 부작용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강화군의 성공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주민 참여입니다.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는 주민 생활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강화군은 여러 자치분과를 꾸리고 주민이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주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준비했습니다. 하향식 정책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전략을 세운 셈인데 주민 제안에 기반하다 보니 체감되는 정책 효과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강화군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설 시설을 관리하려면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주민협동조합에 맡겨 비용은 줄이고 주민의 수익 사업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마을에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경험을 많이 통해서 많이 보셨거든요. 다음 요인은 역사와 이야기입니다. 강화군은 수백 년간 이어진 지역의 역사를 핵심 테마로 잡고 도시재생의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고려시대 궁터, 조선 철종이 살았던 집, 일제시대 김구 선생이 머무른 가옥 등을 하나의 역사로로 잇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낙후한 도로와 생활시설은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개선된 인프라가 어우러지자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쇠퇴했던 구도심에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나중에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처음 구상을 할 때부터 실현 가능한 쪽으로만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도시재생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은 간과한 채 도시재생을 전국 단위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울은 5, 60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 그치는 동네가 많아 도시재생을 통한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오히려 전주, 경주, 강화 같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화 중심의 재생을 하기에는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첫 발을 뗀 지 어느덧 5년. 그 성과를 둘러싸고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성공과 실패의 냉철한 원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유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